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 진단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제가 이제 포트 전체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가져왔고요. 음, 2부는 지금 종목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원칙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이오젠에 대해서도 지금 손실 구간이잖아요. 평가 손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거죠. 차트 한번 볼까요? 바이오젠의 이제 주가 차트입니다. 지금 일봉 차트고요. 이거를 사실 뭐 사람마다 다 의견이 틀리긴 한데, 이게 제가 이제 그 FDA 이제 승인 여부가 나는 날짜가 일정이 있었잖아요. 일정이. 그렇죠? 예. 그 전에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요 관련된 분석, 뭐 그 전주에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바이오젠의 중요 일정이 있다. 그러면, 어, 그 전에 사놓던지 아니면 나는 뭐 FDA 승인 받을지 말지 모르니까 뭐 그거에 베팅하고 싶진 않다. 근데 이제 하방에 대한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그게 FDA 승인됐을 때 솟구칠 수 있는 그게 조금 더 높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대였다고 보는데, 이미 올라간 상황에서는 이게 발표돼 가지고 승인 받았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일단은, 예, 오랜 기간 좀 기다리던지, 아니면 그냥 포기한다든지, 뭐 국내 다른 어떤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주를 산다든지 뭐 이런 전략을 펴는 게 낫지, 이게 이격 벌어지고 장대항공 서고 거래 터지고 이슈 이미 나와버리고 한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제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제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실이든 이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어떤 기준에서는 조금 아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 보면, HMM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점 찍고 끝나는 흐름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매수한 건 좀 아닌 것 같고, 진단키트 관련 휴마시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진단키트를 이제서 이제 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퓨처 뭐 이게 그 알츠하이머 관련된 기업들이죠. 메디프론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알츠하이머 쪽으로는 그 피플바이오 정도를 제가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그 발표 나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플바이오 정도는 괜찮은데, 젠백스도 좀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는 그런 어떤 류의 종목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도 이 전선주들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 상황에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부정적이죠. 삼성전자에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레오캔바이오도 당연히 이제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 DB하이텍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좋은 어떤 흐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제주 맥주는 제가 사실 신규 상장 때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이걸 매수 관점으로 가는 건 조금 부담이라고 보거든요. 피플바이오는 괜찮은 종목이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파세요, 이걸 홀딩하세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 제가,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땐 전체적인 포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조금 매수해놓기에 좀 부담입니다 하는 것들 아까 체크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전략에 좀 참고하시고요. 가장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종목은 HMM이죠. 이거 다 이제 파티 끝난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나와봤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바이오젠도 이제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샀다는 건 조금 기준에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관련해 가지고 한 지금 그 60% 비중에 35,000원 정도 매수가를 가지신 분이 좀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요. 러시아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뭐 그런 테마성 재료에 좀 자기도 원칙적인 부분을 좀 벗어나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신 분인데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고점 여기 찍었고, 두 번째 찍었고, 세 번째 이제 찍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또 올 수 있는지를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세력맘인데 세력이 덜 털었으면 끌어올려가지고 털려고 올리는 거지. 이거를 돌파시켜서 재상승 시키려고 올리는 건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꽉꽉 이제 개인들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 공백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가 없잖아요. 예, 여기 물린 사람들 꽉 찌고 마이너스 구간 그냥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 물린 사람들이 지금 팔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대기하고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이제 여기 부근에서 막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튀어오르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올라올 때마다 물량 축소하셔가지고 손절이라도 감행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시총 자체도 6,700억인데 뭐 러시아 백신 뭐 위탁 생산 그건 이제 제로가 붙어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이제 뭐 계약을 맺고 뭐 생산한다 하더라도 신고가 내면서 가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상에서 분위기의 어떤 시기 구간에서 시세가 터지고 이제 나중에 그게 현실화 됐을 때는 이미 이제 주식은 저 밑에 있는 상황이겠죠. 그게 이제 원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고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종목을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재료로 이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건 시세를 분석하는 거고 재료를 테마주의 어떤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거는 물량 축소를 해야 됩니다. 올라올 때마다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전체적인 포트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하신 분이라 가지고 요것도 한번 제가 상담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을 5가지로 구분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어떤 습관이십니다. 성장주, 현대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코롱인더. 뭐 잘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그래도 색깔이 바뀌고 있으니까 예,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데 유통주들은 제가 좀 진작에 좀 매도 의견을 드렸잖아요. 호텔신라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유통주들, 화장품주들도 좀 매도 시각. 이건 이제 영화관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좀 부담인 것 같아요. 호텔신라 정도는 보유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부담이다.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쪽은 잘 들고 계신 것 같고요. 우주항공도 잘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분류를 잘 모르겠다는 이쪽은 뭐 요 중장기니까. 그리고 태양광 쪽 괜찮죠?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은 현대 예전에 중공업에서 다 분사돼 가지고 나온 기업들인데 그 안에 이제 송전 배전 업체죠. 예, 중전기 사업본부. 예, 그래서 배전 사업부인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뭐 그런 주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좀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 기업도 움직임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시장에서 ESG 관련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또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조금 보유를 실적도 이제 굉장히 좋게 좀 나오는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 종목은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기업이잖아요.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 사실 이 전장 쪽으로 이제 굉장히 좀
비중을 높이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근데 이제 일단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대부분의 실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산 차질이 좀 벌어지고, 뭐 반도체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도 좀 보면 모멘텀이 약한 이제 2분기다 해서 컨센을 좀 하회할 걸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전망이 되고 있고, 파운드리 공급난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요 프로세서 수급 이슈가 이제 지속되고 있어서 생산 규모가 이제 약간 좀 차질이 빚어지는 게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조금 악화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인도 쪽하고 베트남이 코로나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2, 3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생산 차질이 좀 예상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무선통신 라우터 매출이 꽤나 이제 확대되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포지션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전장도 또 이제 뭐 매출이 이제 급증하긴 하지만 본업 자체의 모멘텀 좀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리포트에서도 좀 집어내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된 걸로 좀 보여지는데 수급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전 지금 자리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 봐요. 예, 지금 자리는. 그래서 이건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못해도 뭐 이 정도는 박스권 상단 정도는 또다시 터치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 같아요. 뭐 그만큼 부실하거나 이 종목이 뭐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실적도 뭐 이렇게 1조 넘는 규모로 지금 올해도 전년 대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밸류도 10배 내외 정도. 그래서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고 위치는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위로 솟구칠 만한 어떤 모멘텀은 조금 좀 약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고 매도할 자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텔레콤은 뭐 분할 때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홀딩하는 게 맞는데, 저번에 제가 매도견 단기적인 어떤 매도 자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또 판단하셔가지고 예,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수익 구간이니까 뭐 회피한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 좀 코멘트 드리면 대응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종목 진단 계속 하는데요. 지금 이제 장중에 틈틈이 이제 영상들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6월 23일 10시 정도 되네요. 시장이 완연하게 이제 상승 추세, 이제 바이오 섹터도 이제 부응하고 있고, 또 네이버 카카오가 뭐 SK하이닉스를 위협하는 어떤 시총 규모로 뭐 오늘 뭐 4에서 한 8% 이렇게 급등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8% 급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목 진단을 하는 이유는 다들 뭐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 라인 구간이라고, 시장의 변곡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상승세로 이제 돌아서면 가장 강세장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인 상승 5파의 급등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되지 않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이제 점검하는 차원의 이제 종목 진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거 다음 주로 넘어가 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진단 요청하신 분들 대부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야, 이거 1100여 분 이상이 지금 요청하셔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번 주 넘어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압도하고 주도하는 것들은 이제 계속 치고 나갈 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뭐 엄청난 시세를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조금 짧게 하도록 할게요. 녹십자 셀을 이제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카티 치료제를 지금 국내에서는 세포 항암 치료제로 이제 이미 이문 LC라고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분기당 한 100억 가까이 내외로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그런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술력을 검증받았고 세포 치료제 쪽으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10년 넘게. 이번에 이제 카티라는 이제 가장 이제 차세대 이제 항암제죠. 그거를 이제 고용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암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카티 치료제는 다 혈액암이죠. 예. 근데 고용암 쪽으로 지금 동물 임상했는데 췌장암 쪽으로 뭐 완전 관해가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2차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 셀의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시총이 5천억 정도. 작진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규모 자체라든지 성장을 본다면 이거는 뭐 사실 뭐 예. 지금 이렇게 좀 눌려 있고는 이게 횡보하는 이런 국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컴투스는 요때 이제 100년 전쟁이라는 신작을 발표했는데 뭐 신작 모멘텀 소멸 이런 측면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보니까 흥행이 그다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그런 결과 때문에 지금은 좀 하락 횡보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하반기에 크로니클이라는 더 기대 가치를 높게 받고 있는 그 MMO 말패지 게임이 이제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너즈라는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게임의 IP를 가지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 가치는 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들고 계시다면. 한화 솔루션. 예, 이거 이제 태양광 쪽 대장주잖아요. 예, 뭐 이거를 매도할 이유는 없죠. 예. 제노코는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신규 상장주인데 요거 제가 가끔씩 커버해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구간대는 뭐 저점대를 다지는 그런 구간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은 1,100억 정도.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기술력을 검증받은 그런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N 에스텍. 예, 이거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예, 근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블랭크 마스크, 이제 국산화. 예, 요 이제 기업인데, 이거 이미 여기서 시세 다 반영시켜버렸어요. 예, 보시면. 텐베거 나왔죠. 예, 10배 이제 텐베거가 나왔고, 아직은 그런 기대 가치에 비해서 실적은 따라오진 않고 있거든요. 보시면. 매출 800억 작년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시세를, 기대 가치를 반영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은, 매력은 좀 높진 않은, 예, 그런 어떤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3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지지력을 보이는 흐름이 전개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굳이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올라오면 매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렇게 10배 튀겼는데 지금 뭐 이제 막 신고가 돌파하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는 게 낫지. 이거는 예, 이렇게 10배 한번 내면요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리고 나중에 실적이 나온다 한들 그 실적이 나올 걸 예상하고 시세가 이렇게 10배가 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당장 뭐 매도하기보다는 요거는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페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이제 요 그 시스템 쪽 관련 주죠. 예, 요건 실적도 좋아요. 예, 실적도 좋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너무 기대 가치로 과도하게 좀 올랐다기보다는 뭐 점진적으로 좀 실적이 따라오는 걸 기다리는 그런 시세 흐름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페스는 좀 장기 보유를 해봐도 될 만한 그런 어떤 종목, 예, 중장기평도 지지를 받네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건 좀 설명드렸으니까, 예, 일단은 요 단기적으로 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뭐 장기로 배당까지 이렇게 받는 성향이신 분들은 그냥 장기로 그냥 쭉 가져가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를 드렸죠. DNC 미디어는 이거 분석해드리고 나서 여기 솟구쳤는데, 솟구쳤다 하더라도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DNC 미디어는 이게 뭐 단발성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지가 또 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지 또 상장에 대한 모멘텀 그런 것도 향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요게 시세를 끝내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예, 이제 물량을 좀 흡수하기 위한 어떤, 왜냐면 이렇게 한번 솟구쳐 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면 이거 웬만한 개인 투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돌려버리면요, 웬만한 개인들은 거의 남아있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속성을 아는 어떤 측이 끌어올린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순진하게 바라보면 안 되죠. 요 상한가 쳤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음날 16% 튀고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았던 것 자체는요, 일반 개인이 만드는 시세가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순진하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예, 다 주인들이 있고요. 예, 엄청 큰 시총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주인이 있다기보다는 메이저들이 이제 글로벌 시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는 측면이겠지만, 이렇게 시총이 이제 크지 않은, 예, DNC 미디어 같은 것들 5,400억 정도죠.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뭐 작전 이런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들에 좀 뭐 수급을 좀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DNC 미디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개인들 매물 흡수하는 그런 구간대에 있고요. 요거는 뭐 조정 기간을 3개월, 6개월 만들 수도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DLENC, DL건설이 좀 낫죠. 이거 지주회사잖아요. 예, 분할해가지고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건설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사업회사다. DL건설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DL건설. 차라리 이제, 저는 요거는 조금, 예, 별로인 것 같아요. DLENC. 그래서 요거는 좀 저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코멘트들이 좀 어렵네요. DL건설 정도는 괜찮다 봐요. 예.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밀린 이유를 알면 되겠죠. 예. 결국 이제 스마트폰 쪽도 그렇고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생산량의 어떤 차질 빚어진 부분이 좀 컸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뭐 옆으로 뭐 기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성장하는 기업이 횡보하고 조정을 받는 과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뭐 시장하고 좀 디커플링 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C넥스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증권주잖아요. 예, 증권주는 큰 부담은 없는데, 예, 왜냐면 실적도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고 부담은 없는데 성장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성장주로 인식되는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어떤 주도 위치를 가지면서 가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 증권주는 과거 이제 2007년도, 8년도 그때 이후로는 거래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진단 드리는 건 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래서 한국 금융지주도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세가 무너진다고 보진 않아요.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는 뭐 제가 종종 커버 드린 종목이죠. 예, OLED 관련해 가지고 제가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정도까지, 예, 지금 신고가 돌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제가 모바일 쪽에 대한 모멘텀이 괜찮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OLED 관련 주들이 그래도 좋은 어떤 실적까지 좀 나올 수 있다는 코멘트들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도 괜찮은 흐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부근에 그 스마트 뷰트 해드렸고, 이 부분에서 이제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 중에 이제 하나가 통계적 유효성이 안 나오면서 이렇게 꼬라박았지만, 어쨌든 레이저틴입이라는 차기 이제 블록버스터 될 수 있는 그런 신약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락으로 가는 흐름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신라젠이나 헬렉스미스나 코롱 티슈진 같은 그런 나락으로 가는 흐름이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 정도는 바닥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 대비해서 매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력은 높은 건 아니지만 바닥은 좀 형성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코멘트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파세요, 사세요, 물량 높이세요, 줄이세요. 이거는 좀 전략상 개인적인 어떤 성향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포트에 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스코텍은. 근데 이게 나락으로 간다고 끝장난다고 얘기 드릴 순 없죠. 예. 왜냐면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왜냐면 탄탄한 파이프라인들이 그 실패한 거 빼고도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이 그 파이프라인이 망가지면, 실패하면 끝장나는 거지만, 신라젠처럼 이건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죠. 그래서 오스코텍은 적당히 높은 기대 수익을 가지기보다는 적당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풍산 이런 것들은 소재 주잖아요. 산업재 소재는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풍산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 나오면 정리해야죠. STI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로서 저는 우호적으로 봅니다. 주가는 이렇게 최근에 좀 밀리네요. 밀리긴 하지만 저는 우호적으로 보는 종목이고요. 실적도 그냥 무난하게 나오는 종목으로 올해 예상되는 실적도 한 퍼 기준으로 11배 정도.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들은 그 삼성전자 움직여야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움직이기 전에 조정받는 거는 그냥 조정이지 시세가 끝장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최근에 테스라든지 원익 RPS 이런 것들도 이제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현대 중공업 지주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현대 오일뱅크를 갖고 있고 그게 대부분의 기업 가치잖아요. 그래서 경기 회복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좋을 때 자회사로 이제 조선주들을 끼고 있고, 한국조선행이라든지. 근데 경기 민감 섹터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소재잖아요. 이런 쪽은 저는 제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존 비주오는 요때 이제 과도하게 이유도 없이 이제 밀렸는데, 그 뒤로도 이제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실적도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고 이제 클라우드 대표 기업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빠졌는지 저도 참 난해하네요. 그래서 지금 구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기관은 지금 매수를 하는 좀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주구장창 좀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지력을 좀 보이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갖고 있다면 굳이 이거를 왜 매도를 해야 되지? 아니,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이익도.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하시라, 리스크 관리하시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 정도면 좀 더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세는
정말 우리가 모두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아이러니한 어떤 시세가 좀 펼쳐지는 것 같은데,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큐리언트도 이제 몇몇 분께서 이제 같이 요청을 하셨는데, 요 종목 이거 거래 정지가 좀 오래 가네요. 조사 기간 연장 안내에서 매출액이 이제 적게 나온 거잖아요. 매출액이 이제 적게 나온 건데, 분기 매출액이 3억 미만이면 이제 상패 심사를 하는 그런 어떤 규정상 이렇게 된 건데, 어차피 이제 신약주들은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도 팔고 건강식품도 팔고 뭐 부수적인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기술특례 기업은 면제를 받는데 5년 면제예요. 근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면제 요건이 해제되면서 이 기업이 이제 뭐 꼼수를 안 쓴 거죠. 뭐 화장품 팔든지 뭐 이런 걸 안 한 거죠. 마스크 팔고 이런 거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까지는 아니라 봐요. 규정상 이렇게 좀 정립된 어떤 측면이 뭐 있고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거래 정지가 이제 오랫동안 이어가니까 걱정되겠죠.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뭐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요, 이거 전장 모멘텀 때문에 저는 좀 과도하게 올랐다 봤어요. 그래서 이노텍을 제가 주로 추천드리고 강조드렸지, 삼성전기는 제가 언급드린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없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오스코텍과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분명히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갖고 있다면 특별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무조건 매도해야죠.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이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랄까 고민의 여지가 없이 그냥 제가 즉각 해버리는 거잖아요.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바이넥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코멘트 드렸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반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세 번의 고점을 찍어버렸죠.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요거 제가 저평가 제약주 몇 종목 이렇게 나란히 설명드릴 때 그때 같이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것도 지금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죠. 뭐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없을 뿐이지, 지금 구간은 지금 제약주들이 굉장히 지금 저점을 좀 다지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런 종목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동아약품이라고 봅니다. 가스활명수, 요거 좀 유명하죠. 삼성 SDS, 이거 참 코멘트 드리기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매력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삼성그룹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IT 사업을 전담하는 그런 기업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주 뭐 이런 걸로 부각되기도 했는데, 이거 살 바에 삼성전자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삼성 SDI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될까? 그런 류의 어떤 이제 뷰인 거죠. 제 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다. 이 종목은 참 좋다 나쁘다 코멘트 드리기 좀 어려운 종목이고, 사업적인 내용도 특별할 건 없는 그런 어떤 SI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도 하고 뭐 스마트 팩토리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메드는 제가 최근에도 몇 번 코멘트를 바이오 섹터 쫙 짚으면서 진단드렸지만,
이거 여기서 저점 확인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이제 미용 관련주들이 한 바퀴씩 다 돌리잖아요. 이것도 차례가 올 거다. 예, 그런 관점으로 제가 볼 때는 홀딩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녹십자. 녹십자 최근에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다 온 것 같아요. 조정의 여기 이제 저점은 요 정도에서 다시려고 하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홀딩 해야죠. 아니면 좀 더 사던지.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매도 의견 드렸잖아요. 이런 구간. 근데 지금 구간은 매도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굳이 더 사거나 물타기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이 종목은 여기가 제가 볼 땐 고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제 정리하는 여기 매물대가 된 상황이라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유통 화장품은 좀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색깔이 바뀌는데 거기에 좀 편승하는 포트를 형성하고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는 전략이 저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거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화장품은 지금부터의 어떤 시장에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죠. 그리고 화장품 주 중에서도 아모레 계열이라든지 LG생활건강 계열을 사는 게 낫지, 한국 화장품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실적이 뭐 꾸준하게 증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꺾였죠. 2019년도 매출이 1300억인데 2020년 700억 꺾였어요. 뭐 코로나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성장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뭐 그런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휴온스 글로벌은 이제 보톡스 뭐 필러 관련된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온 것 같고, 이 보톡스 쪽은 지금 노이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 쪽은 지금은 좀 접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슈젤도 이제 인수 소식 나오면서 정도 좀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보톡스 쪽 필러 쪽은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라든지 소송 걸리고 뭐 너희들이 뭐 우리 거 뺏겼지 뭐 물귀신 작전으로 막 같이 끌어내리고 막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그냥 뭐 클래시스라든지 파마리스트라든지 루트로닉 같은 기업도 있는데 굳이 미용 쪽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시끄러울 필요가 없죠. 그런 의견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요게 지금 그 동아 ST도 갖고 있고, 동아 이제 제약그룹의 이제 지주회사 격이잖아요. ST팜도 이제 이 기업 밑에 있는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기 때문에 탄력 있게 움직이거나 하진 못하죠. 사업회사들이 치고 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탄력도는 사업회사인 뭐 동아 ST라든지 이제 그 ST팜보다는 분명 시세 탄력도는 약할 거지만 그렇다고 저평가에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코멘트 드리고, 메지오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매력도가 많이 낮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임상 3상 그 신약 승인 신청을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될지 말지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일단은 이제 기다리는 그런 구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이제 임상 3상 결과 발표 전에 이제 기대 가치를 오롯이 다 받고 시세를 분출했고, 그 뒤로는 이제 신약이 승인 받는지 매출이 찍히는지가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금 나중에 좀 뭐 될지 말지가 100%가 아니니까 위험한 구간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승인 발표되는 날짜 전에 이게 기대가치를 받으면서 올라갈지 그게 좀 저는 딱 안 서요. 그래서
선호되는 바이오 섹터 내에 선호되는 종목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제 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를. 그리고 와이팜. 와이팜이 이게 분석해드리고 나서 이제 계속 빠졌는데 5G하고 같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반등은 좀 장비주들보다는 강하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개선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마도 가장 큰 원인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뭐 기관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검증됐다 보지만 실적이 아직 좀 근데 뭐 바닥은 좀 형성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굳이 매도할 이유까지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3부도 요 정도 마무리를 짓고요. 4부에서 또 이어서 성심성의껏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